안녕하세요, 박혜연입니다. 저는 지금 볼보 XC60 T8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T8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죠? 볼보는 하이브리드 말고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델이 있고요. 볼보에서는 더 이상 내연기관만 된 모델은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볼보 XC60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했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처음 시승하고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플러그인, 코드를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는요, 모터를 돌리기 위한 배터리죠. 주행 중에 그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있는 배터리를요, 주행 중에 엔진의 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생제동이라던가 뭐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기차처럼요, 외부에 전원을 공급을 해서 이 차 안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모터로만 갈 수 있는 거리도 있을 거고 배터리 용량도 훨씬 크겠죠. 거의 반 정도는 전기차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 볼보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특히 이 T8 같은 경우에는요, 배터리 용량이 많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11 정도였다면 지금은 18.8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순수 전기차라고 했을 때 좀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모델, 뭐 한 주행거리가 한 150에서 200km 정도의 그 배터리를 가진 모델이 30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롱레인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것들이 보통 7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는 100kWh까지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8, 거의 20kWh에 가까운 배터리 용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kWh의 배터리로 충전을 가득 했을 때, 이 배터리를 가득 채웠을 때 59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거의 뭐 한 60에서 61? 그 이상의 주행 가는 거리가 뜨더라고요. 계기판에 보시면 배터리 모양하고 주유기 모양 두 가지 아이콘이 뜹니다. 그래서 주유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연료 양이겠죠. 휘발유의 양이고, 그리고 그 위에 배터리 아이콘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숫자는요, 배터리만으로 이 정도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그렇지만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회생제동과 내연기관 작동을 하면서요, 배터리가 같이 충전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요, 주행 가는 거리가, 배터리만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1km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옆쪽에 보시면요, 하이브리드 모드일 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내연기관에 있는 연료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충전이 되고 있는지 이런 표시도 계기판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T8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변한 게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거, 일단 이거는 큰 차이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59km, 거의 60km까지 완충 상태, 한 번 배터리를 가득 충전하면 이동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60km라는 정도가 정말 좀 약간 유의미하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 늘어난 거리가 굉장히 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30km 정도면 서울은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코 짭빌지 않습니다. 집이요,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끝이면 뭐 인천, 송도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서울 한복판까지 출퇴근을 해도요, 이 거리가 한 5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충전을 시킬 수 있고 회사에서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100% 전기만으로 출퇴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만 차를 쓰신다 하시더라도 보통은 데이트 하실 때 뭐 교외, 외곽, 근교 이 정도는 59km면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장거리를 가실 때도요, 이게 사실 전기차는 저는 장거리가 정말 스트레스였던 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구석구석으로 가면 갈수록 급속 충전기가 아예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럼 완속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걸어두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수 전기차만으로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다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다? 저는 그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SUV는 사실 어느 정도 레저랑 장거리를 생각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전기만으로도 최대한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장거리를 가더라도 충전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연비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주행 중에도 계속 충전이 되거든요. 저 요것도 말하는 중간에 또 배터리만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1km 또 늘었습니다. 연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연비 좋고요, 충전 스트레스 없고.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전기차는 시기상조고, 그렇다고 하이브리드는 조금 아쉬워요. 하이브리드라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좋아야 20km/L를 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고,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면 진짜 기름을 많이 절약을 하면서 유류비 걱정 없이 잘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올해 또 바뀐 게 뭐가 있냐면요, 배터리 용량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네, 엔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터보랑 슈퍼차저까지 붙어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근데 대신에 슈퍼차저가 빠졌습니다. 그냥 터보만으로 해결이 됐어요. 왜냐? 모터가 더 세졌거든요. 그리고 터보도 조금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T8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엔진 출력을 변속기로 전달해서 그 변속기를 통해서 다시 바퀴로 가는 건 알고 계시죠, 다들? 근데 그 사이에 모터가 들어가서 엔진이 힘을 낼 때 보태주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모터도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따로 없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륜 구동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퍼 케이스를 여기서 붙였다 쪘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 구동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동축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구동축이 각각 있는 겁니다. 보통은 사실 전기차는 대부분 앞뒤에 모터를 달아서 전기차 4륜 구동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운데 지나가고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붙였다 쪘다 하는 게 4륜 구동을 움직이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그리고 내연기관도 있지만, 그리고 주 사용은 전륜이에요. 전륜 구동에 있지만 뒤에 모터가 달려서 전륜과 후륜이 같이 힘을 내는 게 4륜 구동이고, 트랜스퍼 케이스는 따로 없다. 그리고 만약에 모터로만 주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네, 뒤에 있는 후륜에 있는 모터로만 달리고 이 앞축에 전륜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후륜 구동차처럼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게 전기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후륜이 된다. 그게 바로 네, 여기 퓨어. 딱 되네요. 네, 지금 이 퓨어를 선택을 하시면 배터리의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지금 41km를 그렇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행 모드는요, 여기 지금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제일 위에 주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행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전까지 탔던 게 하이브리드 상태예요. 하이브리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엔진과 뒤에 있는 배터리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퓨어 상태로 달리고 있는데, 제가 배터리만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41km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 모드로 달리고 있고, 주행 질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계기판 아이콘에 지금 그 기어 인디게이터가 뜨잖아요. 그 기어가 지금 어디에 물려 있는지, 후진인지 뭐 중립인지 드라이브 상태인지, 그리고 B 배터리 회생제동 강력하게 할 건지, 이 상태가 있는데, 그게 옆에 아이콘이 연료를 갈 때는 물방울 같은 모양, 그러니까 이제 액체가 이렇게 한 방울 떨어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배터리만으로 주행할 때는 계기판에 배터리 모양이 뜹니다. 하이브리드, 파워, 퓨어, 오프로드, 그리고 상시 4륜 구동,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있고요. 4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케이스 없이 앞에 전륜, 뒤에 후륜은 모터가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상시 4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엔진도 켜지고 뒤에 모터도 켜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상시 4륜 구동을 누르자마자 이 물방울 모양, 그러니까 이 액체 이렇게 한 방울 떨어지는 저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둘 다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파워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파워 모드를 누르면 일단은 엔진의 이 소리가 확 커집니다. 자, 퓨어 모드로 일단 갔다가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엔진 소리가 아니고 위웅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사실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공조장치 소리도 있고 해가지고. 하다가 파워로 가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엔진이 확실히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르릉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파워 모드고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요, 생각보다 마력이 높습니다. 455마력인가요? 최대 출력이 455마력 정도가 되는데, 400 중반 마력이면 사실은 굉장히 힘이 좋죠. 그래서 이 파워 모드도 충분히 즐길 만한 힘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적당하게 효율성을 위해서 내연기관도 사용하고 배터리도 사용하고 주행하면서 배터리 충전도 하고, 그리고 요게 지금 내가 기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지 회생제동을 걸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내리막이거든요. 그래서 악셀러레이터를 거의 밟지 않고 가고 있어요. 배터리 아이콘이 옆에 뜨고요. 그리고 약간 내려갑니다. 요거는 이 센터 내려가는 건 뭐냐, 지금 오히려 충전을 하고 있다, 회생제동을 쓰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밟아주면 이 위까지 가죠. 그러면서 지금 연료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주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요, 파워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하셨다가 갑자기 퓨어 모드로 바꾸실 때는요, 엔진이 힘차게 도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관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안정화되는, 엔진이 꺼지는데, 엔진이 이제 멈추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퓨어 모드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오프로드 모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오프로드 모드도 주행 조건이 맞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속도가, 지금 오프로드 모드 같은 경우는 일단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향을 부드럽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뻣뻣하면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바퀴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잡아가면서 오프로드를 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특히 또 내리막길에서는 자동으로 속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켜져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 낮을 때는 이 오프로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드별 특징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 파워 모델로, 하이브리드와 파워 모드로 가서 엔진이 켜지더라도 소음 진동이 일단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막 소리가 들어갈까요? 이런 걱정을 할 만큼 소음 진동은 잘 잡아놨습니다. 특히 진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괜찮고요. 그래서 이 퓨어 모드로 쓰시면 거의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주행 질감은 확실히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매끄러워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제가 전에 이 질감이 원래는 이렇게 좀 느리게 갔다면 초반에 이동하는 거를 모터가 도와줘서 그런지 초반 가속이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좀 빨라졌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전기차 모드는 앞뒤에 다 모터가 있는 데다가, 모터는 사실 토크가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RPM이 치솟아야 토크가 싹 올라가는데, 얘는 그냥 딱 전원을 온 하는 순간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전기차 모드로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더 부드럽고 초반 가속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제가 뭐 힘이나 이런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승차감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이 굉장히 매끄럽고 승차감도 안정적입니다. 자, 지금 코너를 돌 때도 매끄럽게, 네, 자세 잘 잡죠.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내 위아래를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그리고 승차감을 좀 편안하면서도 좀 부드럽고 매끈하게 맞춰놔서요, 출렁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중 이동이나 이렇게 하체 움직임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네,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롤도 있고 다 피칭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주행 질감 자체도 되게 매끈하고 부드럽게 이제 가속이 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움직이는 거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좀 진짜 매끈한 느낌? 이게 걸리거나 진동이 있거나, 특히 진동이 많이 없어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요철 같은 걸 지날 때도 퉁퉁퉁퉁 소리는 나는데, 크게 뭐 진동이나 충격으로 몸으로 오는 건 없고요.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한 편입니다. 일단 볼보는 시트가 좋아서 승차감이 한몫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사실 목적지 근처로 가면은 약간 그 방지턱이 많아가지고 승차감을 보여드리기가 더 좋은데,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시승 코스가 조금 아쉽게도 이 좀 막히는 곳을 도심 안으로만, 지금 저희가 서울을 안 벗어나가지고, 네, 좀 특별히 테스트를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뭐 연비를 절약하는 것만큼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XC60을 예전에 작년에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XC60 리뷰를 했는데, 그때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였는데, 그때 이제 음악 리뷰를 되게 좀, 음향 리뷰를 좀 많이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그대로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이게 확실히 출력이 좋습니다. 원래 볼보가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힘이 적진 않은데, 힘이 부족한 건 아닌데, 가속을 할 때 되게 여유를 갖게끔 한다. 악셀러레이터를 밟는다고 해서 초반부터 확
하고 속도를 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서서히 가속되는 게 좋기 때문에 볼보는 사실 그 부분에서 약간 급가속을 막는 느낌이었어요. 얘가 분명히 가속을 해보면 이후까지 쭉 계속 힘이 올라가요. 힘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초반에 우악 하고 가는 거를 약간 차가 설정적으로 막아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 때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왜 볼보에서도 뭐 C40이라던가 XC40 순수 전기차가 있잖아요. 이 차들은 초반에부터도 약간 가속이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직하게 일정하게 예측 가능하게 정비를 해서 가요. 그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초반에도 왁 하고 힘을 뽑아내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짜 볼보차를 타면서 느껴보지 못한 이렇게 우악하는 가속력? 네, 이렇게 진짜 약간 피칭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노즈업을 하면서 딱 뒤통수로 이렇게 딱 시트를 치는 그 느낌을 되게 볼보에서 저는 거의 못 받아봤었는데, 네,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말 파워풀하게 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하중 이동이 좀 있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네, 파워풀 모드라고 하더라도 그럼 좀 줄어들긴 해요. 줄어들긴 하더라도 뭐 이렇게 스포츠 주행과 파워풀한 주행은 좀 다르거든요. 힘있게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달리는 주행, 네, 요거는 괜찮지만 또 스포츠 주행까지는 조금, 네, 즐길만 하긴 좀 힘들다, 네,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고 나간 힘도 있으나 그게 느껴진다는 거는 이 앞에 이 보닛이 이렇게 들렸다 내려오거든요.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건 확실히 하중이동이 좀 있는 차라는 뜻이죠. 저는 이 차는 뭐랄까, 힘이 좋긴 좋아요. 좋은데 답답하지 않게 타고 다니는 거지 이 힘으로 뭔가 스포츠 주행을 할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차도 부드럽고 움직임도 부드러운데 정말 답답하지 않게 달릴 수 있다,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방지턱이라던가 이 노면의 변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완만하게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좀 부드럽게 다 완화를 시켜주거든요. 특히 방지턱 같은 경우도 속도가 조금 나도 아까 한 시속 40 정도 나도 잘 넘어갑니다. 이게 충격이 없이, 큰 충격이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넘어가는데, 차이가 있다면, 아니 차이된다. 다만 이게 지금 휠 타이어가 조금 작지는 않거든요. 휠 타이어가 큰 게 끼워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오히려 작은 충격이 툭툭 하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툭툭 치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저 바퀴 쪽에서 그냥 톡톡 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휠 타이어 편평비랑 그 다음에 크기, 휠의 크기, 무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정말 더 푹신하고 편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타이어 좀 더 편평비 높고 휠 하나 좀 낮은 거 끼우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지금도 사실 충분히 괜찮아서요. 오늘은 시승 행사라서요. 제가 이제 차를 한 1시간 정도 타면서 뭐 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말씀드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에 궁금한 게 더 많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한테 이제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시승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시승 행사장에 왔을 때는 차를 제가 탈 수 있는 시간이 뭐 1시간 남짓이거든요. 이제 그 안에 저는 최대한 달리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왜냐면 생김새나 이런 다른 부분은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사진을 보시거나 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데, 이 차를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주행을 시승을 해보는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꼭 반영을 해서 시승차가 나왔을 때 이제 따로 시승기를 찍어서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볼보 XC60 T8,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시승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